반갑습니다. 이제 대망의 2차 필기시험 다 합격하셨으니까요. 이제 2차 준비를 해서 시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문제는 다 아시죠? 15문제가 나옵니다. 15문제가 나오면은 15문제 중에서 다 풀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100점 받으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절반 이상은 맞힌다 하면요. 8문제는 풀 수 있다. 이 풀 수 있다는 본인이 거의 4점 정도는 맞을 수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4점을 받았을 때는 제가 암산으로 바로 풀어볼게요. 4, 8, 32, 그죠? 만약에 평균 3점 정도를 맞을 수 있겠다. 그럼 24점이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7문제가 남죠. 7문제에서 아예 못 푸는 게 몇 문제 생겨요. 여기서요. 그럼 아예 못 푸는 게 한 3문제 정도 못 푼다. 4문제 정도는 요거 살짝 풀어보면은 정확히 모르지만 이거 같기도 한데 요 내용 같은데 서술형을 내가 완벽하게 끌고 나가질 못하겠는데 하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2점 정도 반타작 한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2점은 얘가 8점이 돼요. 이렇게 요거 두 개 합치면 40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얘랑 와서 합쳤을 경우요. 그럼 32점이 돼요. 이거는 완벽한 거예요. 이건요. 40점 받으면요. 이거만 받아도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요. 네, 아주 좋은 거예요. 굿이에요. 30점 대만 받으면 돼요. 여기에서는 4점씩이니까 60점 만점에 그죠? 60점에서 반타작 이상만 하신다고 하면 돼요. 이거를 뭐 50 몇 점 받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외우지 못하는 거는 그냥 머리로 놨다가 풀어 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나와요. 이렇게 해서 30점 이상만 맞아 놓으면은 그 다음에 작업형 들어가잖아요. 그죠? 작업형은 쉬워요. 대부분 이건 이제 걱정하시는데요. 시험 장소 가면 젊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실제상으로 가서 하면 굉장히 쉬워요.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여기서 하층식생 5개를 주죠. 그럼 여기에서 보통 4개 정도는 다 맞춰요. 4개요. 근데 보면은 약간씩 그 차이 나는 거예요. 초피랑 뭐 산초랑 모양이 약간 같은데 다른 거 있죠. 뭐 만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만 찾으면 돼요. 얘가 밤나무 잎인지 참나무류인지. 그러면 왜냐면 잎이 큰 애들 있죠. 떡갈, 신갈, 뭐 갈참 여자 같은 경우는 금방 구분이 되니까요. 그게 아니고 잎이 이렇게 기드란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요. 밤나무처럼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확대시키면은 끝에 이렇게 잎이 가시처럼 거치가 나와 있잖아요. 얘를 보면 돼요. 얘가 갈색이냐 녹색이냐. 녹색은 엽록수가 있어서 녹색이고 참나무류는 갈색이에요. 밤나무는 얘가 녹색으로 보이고요. 그런 특징 똑같이 생겨서 구분이 잘 안 되니까요. 그런 거 몇 개만 찾아서 이렇게 하면 거의 얘는 잘 맞춰요. 작업형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이거 지금 15문제 풀 때 반 이상만 나는 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계산 문제 있고 뭐 복잡하잖아요. 계산 문제도 제가 이제 공식 쉽게 외우는 방법 가르쳐 드릴 거고, 근데 문제 어떻게 기억하고 풀 것인가. 그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임도. 산에다가 돌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돌을 내려면은 이제 필기 시험에 공부하면서 대략적으로 훑었잖아요. 왜 내는지, 그리고 왜 산사태가 생기는지. 이제 그거 생각하면서 하면 돼요. 임도 종류가 있다. 이런 경우 만약에 출제가 되면요. 임도의 종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럼 이게 나오는 거예요.
두 종류 이상을 적고 두 종 이상을 적고 이건 뭐냐면은 2점씩 배점을 하겠다는 거예요. 3개를 적으면 점수 주기가 귀찮잖아요. 왜냐면 4점이니까 4점짜리니까 4개를 적던지 아니면 2개를 적어라. 그러면 2점, 2점 하나씩 채점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하고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막 외워갖고는 안 돼요. 그러면 기능에 따른 구분, 임도의 종류 중 기능에 따른 구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때 2종 이상을 뭐 적으시오. 그래서 간선임도, 뭐 지선임도, 작업임도. 그럼 간선이랑 지선이랑 작업은 얘는 왜 만드는가? 예. 근데 이런 걸 적어주라는 거예요. 이거를 달달달 외워서는 못 적잖아요. 간선임도 살림의 경영 및 보호상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도로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그 임도 뭐 연결임도 돛달임도 등을 한다. 이거 외워서 하려면 어떻게 돼? 그죠?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당연히 살림 경영 계획서 세울 거다니까 살림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살림 경영이에요. 무육. 우리가 남을 키워서 관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무육 시스템을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관리를 잘해서 돈을 벌 거냐. 자원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괜히 쓸데없이 뭐 시간 남아서 산에 가서 일하고 있어요. 벌 수 있고 배 물리면서 아니잖아요. 그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을 기준에 두라고요. 무엇을 시키든 간에 돈 벌려고 임도 내고 돈 벌려고 산에 가서 엔진톱 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살림 경영이에요. 그게요. 회사 경영하듯이 그거를 머리에다 두고서 시작을 하시라고요. 뭐든지 그러면 얘기 나와도 일종의 살림 사업이 되든 뭐가 되더라도 단어가 기억 안 나면 경영 넣는 거예요. 경영 넣고 뭐다. 그러면서 그러면 핵심 단어 들어가잖아요. 보호상 뭐 중추적 역할 이런 거 들어가면 좋죠. 기다. 근데 이 간선임도는 이 전체 도로 중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이잖아요. 그죠? 쉽게 고속도로가 있고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국도라고 하죠.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국가지원 지방도가 있고 이런 식으로 등급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도로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임도다. 그래서 연결임도 또는 도달임도라고도 한다. 얘는 기존에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국도가 있다. 근데 산이 있다. 이 산을 또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도로와 도로를요. 이게 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성지들 보면은 엄청나게 산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임도가 바글바글 돌아가요. 뱅글뱅글 돌아갔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쪽 마을로 내려가요. 그럼 마을에 가면 반드시 도로가 있잖아요. 포장도로가. 연결시켜줬잖아요. 도로와 도로. 네, 그게 간선임도. 이 안에서 우리가 내 땅에 있어서 여기서 작업하고 이런 건 다른 거죠. 그런 개념을 놓고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용에 따라서는 그죠? 이제 이런 거 적는 거예요. 이용도에 따라서 주임도냐, 부임도냐, 기계, 운제로 작업로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도 누가 만들었냐? 국유냐, 개인이냐? 근데 대부분 개인은 돈이 많이 들어서 안 해요. 그죠? 자, 임도의 기능. 그 임도가 하는 일은 뻔하잖아요. 그죠? 전부 살림 경영, 살림 사업, 무육, 그러니까 살림과 관련된 단어를 다 집어넣어 쓰는 거예요. 그럼 임도사 하는 거는 왔다 갔다 일할 거잖아요. 그죠? 일을 해야죠. 뭔가가 나왔잖아요. 가지고 와야죠. 우리가 작업하고 운반하고 그죠? 생산도 하고 돈이잖아요. 그걸 사람이 밀고 내려오고는 못하니까 도로를 한번 닦아놓으면 아주 그 다음부터 편하게 절감되고, 그죠? 살림 사업, 살림 작업 다 생각나는 단어를 적어요. 살림을 적어놓고 하면 돼요. 그랬어요. 도로 내는 게 사람이 여기서 굴러 떨어지지 않고 찻길로 오니까 얼마나 안전해요. 걸어가기도 좋고 차 타고 다니기도 좋고 교통도 편리하고 사람이 힘이 안 들으니까 안전사고가 안 나잖아요. 그죠? 빨리 도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균형 이거요. 왜냐하면 이건 여기서 돈 되는 거
수확물을 싣고 올 수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강원도에 많이 다닐 때 보면은 산에 임도에 올라가 보면요. 사륜구동 트럭 있잖아요. 1톤 트럭이요. 거기에 그냥 막 산나무를 가득 싣고 내려와요. 이거예요. 소득이요. 일반인은 못하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송이버섯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을 두고서 임도를 이용해서 이런 일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산림 경영하면 벌목 작업할 거잖아요. 이 도로가 있어야지 빨리 내려오죠. 아니 여기서 벌목하러 가는데 톡 들고 올라갔다 왔다 해봐요. 올라가는데 3시간, 내려오는데 2시간. 일은 언제예요? 그런 거 얘기해요. 근데 집약적으로 기계화, 비용 절감. 이제 이거 전체 틀을 다 놓으면서 핵심 단어 위주로 다요. 공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다 쌓아놓고 그죠? 주차도 해야 되고 일하는 사람이 차 많이 끌고 올 수도 있잖아요. 큰 차도 있고 어떻게 이동시키고 그런 거 합니다. 자, 그러면은 좋은 점만 있냐는 거죠. 좋은 점만. 임도를 만들면은 무엇인가가 생길 거잖아요. 그쵸? 피해가. 그걸 생각해 보시래요. 가만히요. 멀쩡한 산에다 도로를 내? 그런 산에 사는 토끼랑 고라니랑 뭐 사양누루, 뭐 산양. 얘들이 얼마나 싫어해요.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멧돼지는 크게 안 싫어해요. 그냥 임도로 다녀요. 가다 보면 만나거든요. 새끼 있는 멧돼지 만나면 피해야 돼요. 그래서 산에 갈 때는 뭐 라디오도 틀고 종 딸랑딸랑 하고 좀 시끄럽게 해요. 고함 지르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산짐승이 저기 뭐가 오는데 느끼고 피해가요. 근데 조용히 가다 갑자기 탁 마주치잖아요. 멧돼지가 놀라서 공격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멧돼지요. 이거 엄니가 나와서요. 야생동물 그 서식지 전달. 그 다음에 경치 엉망되죠. 산림환경 파괴되고 수원. 산림 토양 침식되고 산사태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 이건 여러분이 하도 많이 봤던 거라 다 그거고요. 임도를 만드는데 그냥저냥 뭐 내 맘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돈이 들어가니까 우선순위를 주자. 저걸 먼저 할 건가 이걸 먼저 할 건가. 그건 안 되겠다. 그건 5년 뒤에 해보자. 계획을 세우는 거죠. 먼저 한다는 건 왜 먼저 해요? 중요도. 돈이 되고 투자 대비 수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 그걸 먼저 하냐는 거죠. 왜? 거기서 우리 산림에서 할 거니까 산림 사업, 뭐 무육 경영이라든가 산림 경영이라든가 뭔가 산에서 일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산림 경영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접근을 못 해요. 계획만 있으면 뭐 할 거냐는 거죠. 계속 돈이 매년 투자될 건데 가지치기 하고 감벌하고 뭐 택벌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도로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런 거. 산불 나면 얼른 가서 불을 꺼야 돼요. 저쪽에 숲이 좋아서. 근데 불 나가지고 물통 밀고 올라갈 거예요. 소방차도 가고 막 가야죠. 그런 거. 근데 병해충 방제. 요즘은 항공 방제라고 드론 방제라니까 괜찮거든요. 드론 방제도 굉장히 잘 되거든요. 이런 거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도시민들 와서 쉬라는 거죠. 휴양림 많이 만들잖아요. 왜냐하면 산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그죠? 예? 이거 기억 안 나면 그런 거예요. 산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뭐 도시민의 휴게 공간 제공, 뭐 그다음에 거기 사는 사람들, 산골에 사는 사람 자연인 찍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뭔가를 해줄 거든가. 그리고 서로 농산간 마을이 있는데 애들 연결시켜 준다든가. 그다음 기존의 도로들, 그죠? 뭐 순환림도 만들고. 산 전체를 유지 관리하고 그 지역 사람들한테 도움도 주고 외부 사람들한테 이용하고 숲을 이용할 수 있게 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문제 생기는 거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거요. 괜히 쓸데없이 심심하니까 도로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서요. 이런 단어를 생각하세요. 임도 설치. 얘는 임도망을 어떻게 서로 엮이게 만들어 줄 것인가. 근데 그런 거예요. 임도망.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짜지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 연결되고 그렇게 해요. 계획할 때 고려할 사항.
여기서 짐을 싣고 와야 되냐? 뱅글뱅글 돌아서 이렇게 오는 거랑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오는 거랑 얼마나 편해요. 돈이 조금 들고 그런 거, 그죠? 그런데 여기가 뭐 급경사가 있다고 쳐봐요. 자동차가 브레이크 고장나서 매번 한 2대씩은 떼고 굴러가고 그런 거 나무 못 가지고 와요. 제가 군대에서 전방에서 근무해가지고 화목을 하러 가요. 늦가을부터. 그러면 내 할당량을 메고 산을 몇 개 넘어와야 되거든요. 내리막길에서 그냥 밑에 확 던져요. 그러면 막 나무가 굴러가 이제 몇 가닥을 묶거든요. 그러다 하천에 가서 확 쑤서박히잖아요. 못 빼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든 빼가지고 와야 돼요. 내 할당량이니까. 아, 이거 떼굴떼굴 굴러서 나무는 여기 다 쑤서박혀 있고 자동차 다 부서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요. 날씨, 비 와서 미끄러서 못 가고 뭐요. 이런 거는 가만히 읽어보면 되죠. 그죠? 자, 선정, 공익적 기능, 그죠? 구조라든가 이런 거. 이거는 읽어보면서 잘 하시면 돼요. 크게 이건 어려운 건 없어요. 본인이 이해하는 건데 읽을 것들이 많다 보니까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핵심 단어를 찾는 거예요. 아, 도로, 임도, 길 내는 건데 길을 왜 내? 그때 필요한 핵심 단어예요. 우선순위를 뭐가 좋을까? 이걸 다 서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핵심 단어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살림, 좋은 얘기 적어주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아니니까요. 산에 있는 도로니까 산에 적합하게 내주는 이유는 이렇고 이만저만해서 뻔하잖아요. 그래서 핵심 단어랑 살을 살짝 붙이고 핵심 단어 넣어주고 살을 붙이고 그런 게 이제 살림, 경영 뭐 여러분이 좋잖아요. 그다음에 뭐 산의 형태에 따라서 또 안전한 도로를 내줘야 되잖아요. 안 되면 그거 풀어 쓰는 거예요. 네.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주변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요. 교량, 암거, 터널 이런 거 만들면 어떻게 돼요?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요. 공사비가. 네. 능선을 통과하지 말고 그죠? 애추지대요. 단층 이런 거 뭐 문제가 될 만한 거. 뭐 너덜지대처럼 막 돌 많이 쌓여 있고 힘들거든요. 또 암반을 막 깨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요런 이제 숫자 나오는 거예요. 우선 순위에서 1점이 뭐 0.9 이상일 때 요런 게 이제 가로를 쳐놓고 이제 시험에 이런 것도 있어요. 가로를 쳐놔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이게 4점짜리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 적을 때마다 1점씩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나오면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때 이 숫자를 외우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효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면은 좋다, 나쁘다. 그런 거를 같이 연결을 짓는 거죠. 1점이 우리가 흉고직경이 1점이에요. 그죠? 이 1.2가 많이 나와요. 대부분.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1.5. 그다음에 뭐 이제 보통 나오면 1.8, 2.0 이런 식으로요. 그런 걸 잘 생각하면 돼. 밑으로 내려가면 보통 1.0이나 그죠? 또 0.8 뭐 0.7 이런 거 잘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0.5 나간다든가 대각적으로 떨어지는 숫자들이 그렇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1.2 얘는 0.9 투자 수익이 1 100으로 안 잡잖아요. 그렇죠? 10으로 뭐 이상 없어요. 1 이상이나 100 이상이거나 이렇게 해요. 대부분 1 갖고서 이렇게 낮으냐 높으냐 이걸 계산하거든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찾아내는 방법 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런 거요. 이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계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 곱하기 100은 퍼센트 경사 잡는 거. 그죠? 이제 이 시험 준비하면 이제 계산기요. 공학용 계산기 반드시 있어야 되죠. 휴대전화 안 되니까요.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좀 나이 드시고 이거 클릭하는 거 힘들잖아요. 덧셈 뺄셈 많이 해야 되니까 토량 계산하고 뭐 할 때 이거요. 저는 이거 2개 갖고 가요.
왜냐면은 재적궁하고 하면 다 여러 가지 재왔잖아요. 그러면 숫자 적을 거 많아요. 이걸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이걸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확인하니까 딱딱딱딱딱. 저는 그 두 개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뭐 하시면요. 젊으신 분은 괜찮은데 연세 조금 있는 분은 이거 갖고 가면 좋아요. 이 양각기는 이거예요. 옛날에 제도하게 되면 이거 많이 여기 스프링이 여기서 이렇게 잡은 스프링도 있었고, 제가 제도할 때도 이게 들었었는데 거의 안 써요. 쓸 일이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스케일로 찍어버리고 하니까요. 그럼 얘로 해서 벌렸을 때 핀이잖아요. 핀. 그 핀과 핀 가지고 딱딱딱 찍으면 똑같은 거리를 잘라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예요. 이 거리랑 이거래요. 전부 잘라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게 결국 이거니까요. 밑변. 수평거리잖아요. 그죠? 밑변이라는 수평거리예요. 수평거리. 얘는 뭐예요? 표고차. 그죠? 표고차. 표고차니까 높이잖아요. 그죠? 높이. 높이는 h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다 풀 수 있잖아요. 경사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거. 이런 거는 한번 쭉 읽어보면 되죠. 등구선 간격은 10m, 20m 그런 거예요. 25,000이나 5만 분의 1 배가 되니까요. 길이에요. 길이는 배가 되지만 넓이는 4배로 바뀌죠. 예.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은 뭐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계산하는 거 이거잖아요. 이거 뭐. 계산하는 거를 제일 쉬운 게 비례식이에요. 뭐 대 뭐는 얼마. 만약에 여기서도 여기까지가 이렇게 보자고요. 더 쉽게요. 전체 길이가 100이고 여기까지 30m 했다. 이때 이 높이가 7m가 나왔다. 여기에 30m에는 지는 대점의 높이는 얼마냐? 이런 거예요. 비례식인데요. 100대 7일 때 30대 x는 해서 풀면은 그죠? 제일 쉬운 게 비례식이에요. 계산은 우리가 정해진 공식을 쓰게 돼 있는데 못 풀게 되면요. 비례식 넣는 거예요. 기억 안 날 때 있어요. 저도 이게 뭐지? 갑자기 단어를 풀어서 적도록 되어 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야, 이게 뭐지? 안 나요. 안 나면 끙끙끙 되는데 이게 머리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못 적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거. 네, 이런 거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석 관련. 우리나라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3분의 2. 만약에 모함이랑 토지력 어쩌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의 기본 토성은 뭐예요? 약산성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산이 여러분 등산 가보면 알잖아요. 진흙으로 된 산 없어요. 우리나라. 그렇죠. 대부분 이제 양으로 봤을 때 양이라고 그러죠. 악자 들어가는 바위 많은 산들. 바위들이 무슨 바위예요? 석회암지대는 다 알잖아요. 그죠? 석회암지대를 빼고 나면 전부, 예? 그 중에서 퇴적암으로 된 거 우리가 보긴 힘들어요. 그죠? 전부 화강암 계열이잖아요. 이제 남쪽 지방에 하면 이제 려암이라든가, 그 다음에 혈암, 쉘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거. 이런 걸 쭉 한번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뭐 토질 시험 방식에 대해서 뭐 종류를 적고 어쩌고 설명하시오.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런 거는 못 풀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흙의 분류. 이 흙의 분류 이거 외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자갈. 자갈이 뭐예요? 강가에 있는 돌멩이. 그죠? 그걸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여기선요. 국제토양학회랑 미국무법, 미농무법 두 가지를 많이 쓰는데 국제토양학회가 전반적으로 많이 써요. 2mm에 2mm야. 2mm. 얼마나 작아요? 그러니까 2mm 이상은 자갈이고 그거보다 작으면 이제 굵은 모래, 뭐 조금 더 거친 모래부터 나가는 거죠. 그죠? 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보편적으로 생각하니까 자갈이 있고 그다음에 굵은 모래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조금 더 중간짜리 모래가 있고 그다음에 가는 모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점토, 황토 성분 이런 게 있을 거나 그 틀은 알잖아요. 그죠? 그걸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다가 뭐예요?
내려갈 때마다 0을 하나씩 더 붙여줘요. 그죠? 2였었어요. 그죠? 2였었는데 여기는 0.2. 그 다음에 0. 하나 썼으니까 2개 해주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0. 이런 식으로요. 아시겠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아주 고운 점토까지. 그냥 2예요. 2만 쓰면 돼요. 그리고 순서. 왜냐면은 2에서 0 2개까지요. 1000분의 1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럼 0 숫자를 가지고 나누면 돼요. 자, 자갈이 있었지. 그 다음에 뭐 거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찾아가면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구성, 고상, 액상, 기상, 이거는, 그죠? 고상이 50%. 식물이 잘 크고, 식생이 잘 클 때요. 얘들이 25%의 최적을 가지면 좋다. 여기에는 5%의 유기물, 거름이 있으면 좋다. 공극, 흙 입자에서 공극이 도대체 네가 몇 프로 가냐? 전체가 이만큼이다. 얼만큼이 공극이냐 그거죠. 그거 찾아내는 거. 공극률, 전체 용적에 관해서 용적비를 100분율. 률이 들어가면 무조건 100이 곱해지죠. 그죠? 네. 률이 들어가면 그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살짝 보시고요. 이제 물은 공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극은 비어있는 곳이고 얘는 채워진 거예요. 흙 덩어리는 별도고요. 그때는 포화도로 한다. 이것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시고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놔야 됩니다. 함수비. 물이 도대체 얼만큼 들어있느냐. 물 속에다가 돌을 담아놨어요. 그럼 돌 속에까지 물이 계속 스며들겠죠. 돌이 색이 변해요. 그래서 약간 물 먹은 돌이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얘를 꺼내서 전기 오븐에다 넣고 말려요. 전기 열풍으로다. 계속요. 완전히 말라서 돌무게가 나오면은 이무게에서 이무게 빼면 뭐예요? 그게 함수요. 함수. 퍼센트 계산하면 함수이잖아요. 그게 물량이잖아요. 그랬을 때 얘를 꺼냈을 때 겉에만 공기 중에 기건, 그죠? 겉에만 말렸을 때 또 속에까지 말렸는데 완전히 절대 건조를 안 시켜요. 이건 절건이라고 하거든요. 절대 건조요. 그런 거 변화에 따라서 비율이 바뀐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풀어내는 거. 예. 이거요. 10%에 대응해서 60%에 대응하는 직경. 다음에 임두 배치 방법. 이제 이런 경우요. 이것도 쭉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평지 만들 거냐. 임두는 뭐예요? 헥타르 분의 임두의 총 연장 길이가 몇 미터냐? 헥타르는 얼마예요? 100m 곱하기 100m잖아요. 그죠? 10,000평방미터다. 이건 나중에 풀 때 이제 만으로 미터를 바꿔서 평방미터로 미터 단위로 계산할 때는 그런 거 쓸 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런 거 그냥 쓱 읽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요거요. 어디에냐? 순환 방식은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게 그죠? 지그재그는 경사진대를 올라가는 급경사지 그죠? 대각선 반시요. 완경사지 같은 그죠? 그런 거를 잘 보고요. 그 다음에 지형지수라서 임두의 공밀도에 세 가지 지형 요소를 구하고 어쩌고저쩌고 한다는데 지형지수 이런 거를 다 하기 힘들으면요. 그냥 알고만 계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하실 게 간단한 거 있죠. 옛날엔 20문제, 22문제 막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때는 출제할 게 많았어요. 그러면 난이도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죠? 난이도요. 난이도 조절을 하니까 아주 어려운 거, 아주 쉬운 거. 이게 됐어요. 22문제, 24문제 막 이렇게 나오니까요. 지금은 15문제 땡 하고 나오니까요. 이런 걸 안 해요. 이번에는 너무 어렵게 내야 되겠다 싶으면 난이도 있는 것만 나오고요. 아예 쉬운 거는 거의 안 나와요. 대부분 요 근처 게 나와요. 15문제로 끝내줘야 되잖아요. 그죠?
너무 쉬운 건 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쉬운 건 빼놓으시라고요. 출제가 잘 안 돼요.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알아요. 그러면서 감을 잡는 거예요. 아, 이거는 잘 안 나오겠구나. 임도 밀도, 헥타르 분의 총 전체 몇 미터냐? 이거 잡는 거예요. 그죠? 계산 문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숫자가 주어지면은 숫자는 어떻게 한대요? 다 쓴다겠어요. 300헥타르, 500m 썼어요. 그죠? 그 다음에 40km. 마는 뭐예요? 헥타르잖아요. 단위 통일시켜주는 거. 헥타르는 만평미터. 이제 그런 거란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자, 임도 밀도, 뭐 해석적으로 할 거냐, 경험적으로 할 거냐.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임도 밀도 산출 방법에 관해서 서술하시오. 그럼 요거 두 개 적으면 2점, 2점이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딱 보시고, 그때 이제 점수 잘 받는 방식이 이거예요. 거기에 문제에 그림으로 표현하시오. 그럼 그림 그리는 거예요. 시험 보면 그림 그리는 게 나와요. 와이어 단면도 그리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리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때 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했을 때 요거 선, 요금이 어디서 만났나, 요게 중요하거든요. 요거예요. 요런 거요. 그런 거는 본인이 이제 그려서 이렇게 해보면 돼요. 근데 살린 뭐 기본 임도 밀도 같은 경우요. 공식 외워야 되잖아요. 그죠? 공식 외워야 되는데, 얘가 도대체 밑으로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를 생각해 놓으면 돼요. 대부분 보편적인 거, 그죠? 속도, 그죠? 이거요. 딱 이게 두 개가 들어가요. 자, 여러분이 걷기를 한다든가 지역마다 뭐 5km, 4km 걷기 하잖아요. 단축 마라톤 이런 거 가족끼리 걷기 하고, 그 다음에 육상 선수가 달리기를 하죠. 마라톤 같은 거 하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돈이 나와요. 육상 선수는 왜 뛰어요? 돈 벌려고요. 마라톤 42.195를 왜 뛰어요? 그 뛰학교에서 그 추운데 비 맞아가면서 팬티바람에. 그 이유가 돈 벌려고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걸어 다니는 이유는 왜 그래요? 돈. 속도는 킬로미터이죠. 보행 속도는 시속으로 계산하지 뭐 분속, 초속으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속도는 시속으로 킬로미터를 해주고 돈으로 해요. 이거는 큰 의미 없어요. 다 주어지니까.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뭐예요? 가는데, 사람이 가는데 왜? 돈 때문에. 요거 두 개만 기억하고 밑에다 놓고 나머지는 전부 위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개수만 생각해 놓고요. 이거를 이거 뭐 보행 뭐 이거 값 주어질 거니까요. 주어질 건데 뭐. 그리고 누드 씌우면 되잖아요. 그거예요. 쉽게.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아, 이런 문제 나오면은, 그래, 속도. 가는 거는 왜 가요? 돈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내가 뭐 어디 갔어요? 걸어갔잖아요. 땅을요. 땅을 걸어가는 게 뭐예요? 도로잖아요. 도로. 도로. 일한 거를 주는 게 아니라 도로를, 그죠? 도로를 걸어간 거잖아요. 그쵸? 도로를 걸어갔어요. 돈 받으려고. 예. 그렇게 놓고 나머지 슬슬 풀어보시면 됩니다. 공식도 어떻게 풀 건가 생각하면서 풀어보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인공림 300, 천연림 200, 요게 이제 조림해서, 인공림은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니까 천연림은 조금 덜 들어간다는 거. 이건 다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거서 인공림이랑 천연림에서 밀도 구할 때 그런 걸 생각하면서 풀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런 걸 봐가면서 풀으셔야지 되죠? 안 그러면은 나중에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집제거리 같은 경우에, 집제거리는 이거 필기 때 배웠잖아요. 그죠? 방향이 단방향이면은 집제거리가 2분의 1로 줄고, 양방향이면 4분의 1로 준다고 했어요. 그죠? 그것만 알고 계시면은
그것만 알고 계시면은 이거는 뭐 그죠? 쉽잖아요. 그죠? 이걸 알고 이거를 외우려고 하면은 왜 5천이 나왔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만이라는 거, 헥타르라는 거 꼭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풀면은 어렵지 않게 공식도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임두의 뭐 집적의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죠?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평지름이 거 2분의 1이 된다. 얘는 4분의 1. 거리는 2분의 1. 요걸 알고 계시면 쉽게 그죠? 할 수 있으시겠죠? 자, 여기서 뭐 여기는 지금 이제 이게 계산이 그냥 쭉 뭐 연결되다 보니까요.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잠깐 쉬었다가 차 한잔 하시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